예, 이번 시간에 우리 소득 처분에서 상여, 배당, 기타로 처분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여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여 소득으로 처분된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상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에 귀속은 언제로 보느냐? 귀속은 근무한 기간이 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되는데 그 근무 기간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세무조정 대상 연도가 됩니다. 대상 연도, 지금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세무조정 대상 연도는 18년 귀속 부분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정상여는 18년도 근로소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 18년도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2018년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2019년 2월 28일 날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자,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3월 10날에 19년도 3월 10날에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나면 3월 달에 18년도 귀속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죠.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이 법인세 신고 때 상여로 소득처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여로 소득처분이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이 18년도 근로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18년도 근로소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18년도 근로소득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18년도 연말정산을 재정산을 합니다. 재정산해서 추가 납부하고 원천징수한다라는 겁니다. 재정산하고 추가 납부하는 이 과정이 수정신고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수정신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상신고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신고분이다. 그래서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상신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인정상여에 대한 지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19년 3월 31일 날 신고된 걸로 보고 지급된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19년 3월 31일 날 지급됐기 때문에 원천징수 그때 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귀속연월은 19년 2월로 표기를 하고 지급연월은 19년 3월로 해서 4월 10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보실 거는 귀속연월 요것과 관련해서 19년 2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19년 2월 원천징수 소득입니다. 원천소득에 대한 부분에 되겠고요. 두 번째는 18년도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은 원천징수 2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속연월이 19년 2월로 표기가 되는데 이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18년도 근로소득이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보면 이렇게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여나 또는 배당이나 기타로 상여나 배당,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소득 처분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 자료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득 자료 명세서를 통해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 귀속자가 누군지, 소득자가 누군지 확인해 주는 내용과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분 정보를 작성하게 되고 이렇게 작성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여로 소득 처분된 부분과 배당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부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먼저 원천징수 상여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됩니다. 자, 19년도이기 때문에 18년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즉 18년도 부분에 대해서 소득자의 소득명세에 보시면 과세 대상 추가, 인정상여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정상여 1억 원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우리 결정세액이 변동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나면 여기에 결정세액이 변동되는 금액이 나올 텐데요. 그 금액을 차액 금액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12월 말 법인으로 18년도 정기신고에 의해서 소득처분 한 명에 1억 원, 추가 정산세액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소득명세에 그 정보를 입력을 해서 나온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소득명세에 여기에 1억 원을 넣어서 추가 금액이 나온 경우에 3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9년 3월 분 근로소득을 20명에 8천만 원, 소득세 95만 원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분을 3월 달에 지급한 거는 귀속은 3월, 지급은 3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정상여는 귀속이 2월이고 지급이 3월입니다. 이렇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한 세트로 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우리 원천징수 쪽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기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3월달 급여를 3월달에 지급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8천만 원에 95만 원 해서 신고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2월 귀속 2월 지급 3월로 해서 내용을 찾아보시면, 자, 연말정산분이라고 해서 한 명에 1억 원에 3천만 원, 이건 직접 입력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신고 구분해 보시면 매월이 나오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반기별이라 하더라도 반기별로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말정산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연말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연말정산을 다시 한 이유가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처분에 체크 표시를 하신 다음에 신고서를 마감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0페이지에 보시면 소득처분 신고서에 보면 신고 구분에 매월 연말 소득처분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 2번 동그라미 2번 오른쪽에 보시면 귀속 연월에 19년 2월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의 원천징수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즉 4월 10일까지 무조건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01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신고 납부를 하시는데,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1억 원을 추가해서 지급명세서를 수정을 했죠.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된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거냐? 법에는 언제까지 제출하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4월 10날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할 때 다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102페이지에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입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해주시면 되는데, 자, 배당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원천징수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냐면
법인세 신고일이 귀속 시기가 됩니다. 자, 보시면 5번째 줄에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 소득과 기타 소득의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는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하시면 됩니다. 즉 3월 달에 지급한 걸로 보고 귀속도 3월이고 지급도 3월이기 때문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면 3월로 해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타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금액을 반영해서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를 하고 있고요. 103페이지에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은 어떻게 되냐면 배당 및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즉 19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2020년 2월 달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즉 인정상여의 지급명세서 제출과 기타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그 시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자, 104페이지에 조정 항목별 소득 처분 사례해서 105페이지까지 관련되는 소득 처분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육 과정이 전부 종료된 이후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실무였습니다.